안녕. 오늘은 1984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모든 사람들이 1984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지? 너도 읽어봤고 나도 읽어봤고 모든 사람들이 읽어봤어. 하지만 문제는 BBC에서조차 내가 읽어봤어 라고 거짓말 치는 가장 많은 작품이 1984라는 거야. 왜냐하면 1984는 너무 유명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나와 함께 1984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 거야. 내가 최대한 쉽게 1984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그 전에 우리는 조지 오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를 썼어. 상상력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022년 지금 right now 1984가 엄청 딱 들어맞는다면 우리는 오웰의 상상력에 놀라야만 할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이 그때와 거의 다르지 않는다는 그 현실에 놀라야만 할까? 우리 모두 같이 이야기해보자. 냉전이 끝난 뒤 민주주의는 우와 우리가 이겼어 다 끝났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승리자로 스스로를 클레임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조그만 씨앗이 남아있었는지도 몰라. 자 1984를 읽어보자.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4인 포스팅이기 때문에 4가지 구조로 읽어볼 거야. 절망, 희망, 절망, 희망. 이 구조로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했던 이 구조로 우리 함께 1984를 읽어보도록 하자. 그 전에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1984의 배경은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야. 주인공 윈스턴은 진리부에서 과거 기록을 고치는 사람이야. 항상 고쳤지. 오면 고치고 당이 언제나 옳았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짓말쟁이였지. 구라쟁이. 윈스턴은 몰래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고 일기장을 썼다고 감정이 바로 생기대 줄리아와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이 저항 조직의 인물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함정이었어. 둘은 체포되고 윈스턴은 쥐고문을 당해. 그리고 줄리아를 배신하지. 마지막에 윈스턴은 사회로 돌아오지만 사랑도 no, 생각도 no. 어느 순간 당을 사랑하게 된 자신만을 발견하며 이야기는 끝나게 돼. 자 이제 줄거기도 이렇으니 절망, 희망의 구조로 1984를 분해해보도록 합시다. 첫째, 절망. 첫 번째 절망은 무력한 인간이야. 1984를 읽으면 가장 내가 의문시 됐던 거는 아니 왜 아무 생각도 못해? 왜 저항을 못하지? 이런 거였어. 하지만 당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어. 당의 슬로건이 있었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하지. 이런 당의 슬로건처럼 당은 과거 기록을 조작해. 윈스턴이 했던 것처럼 말이야. 과거에는 분명히 잘못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 잘못했던 일은 사라져. 분명히 지금의 동지가 10년 전만 해도 전쟁을 하던 원수였는데 그런 기록은 사라지는 거지. 과거에 조정이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 내가 당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당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비난을 해야 되잖아. 하지만 모든 사실은 지금 당의 행동과 똑같은 사실로 기록되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거야. 기억을 조작한다. 이게 첫 번째 시스템이야. 두 번째, 당은 언어도 통제해. 그 어떤 부정적인 단어도 없고 특히 당을 비판하는 단어는 전혀 없지.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줘.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언어라는 보편적 매개가 없다면 어떻게 당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어? 저 당이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나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나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그룹으로 당에 대항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당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룹화할 수 없고 그게 두 번째 통제야. 마지막으로 분노를 이용해. 1984에는 2분 증오란 게 있어. 2분 동안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내야 돼. 이런 것처럼 큰 분노를 쏟아내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첫 번째, 내가 가진 분노가 해소되는 것 같이 보여. 두 번째, 분노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분노의 방향이 정해진
그 특정한 대상이 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은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잠깐, 이게 지금과 똑같지 않아? 먼저 유튜브의 모든 가짜뉴스는 과거를 조작하지. 분명히 이런 잘못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잘못을 책임지지 않아. 두 번째, 우리는 언어를 조작당하기도 해. 전쟁 중 일어난 피해는 콜레트럴 데미지로 하향 조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면 그 비난의 말 자체가 너무 비난의 수위가 크다고 그 말 자체를 못하게 하기도 하지. 그지? SNS를 보면 우리가 비난할 대상은 정해져 있어. 누구? 소수자, 이민자. 이처럼 우리도 안 보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통제당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 너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오늘 자기 전에 해봐야 할 질문이야. 하지만 우리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어. 윈스턴과 줄리아는 감정을 통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진실의 방으로 들어오세요. 일기장에 감정을 쓰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 그지?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사적인 쾌락이 아니야. 윈스턴과 줄리아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버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이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비로소 국가의 문제가 보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현실로 끌어오고 용기를 주게 되기. 그 용기는 진실을 바라볼 용기,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용기를 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야. 하지만 그 다음 절망도 엄청 큰 절망이야.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은 압도적 폭력 앞에서 무너져. 폭력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폭력이 사람에게서 생각할 자유를 빼앗는다는 거야. 사람은 삶 앞에 무너지지. 폭력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사물이 되고 말아. 사물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지. 윈스턴이 101호에서 쥐 고문을 통해 직면했던 건 사물화야. 윈스턴은 삶을 통해서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줄리아를 배신하지. 사랑의 감정,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함, 그런 모든 것들은 윈스턴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물론 지금의 시대는 이런 소설 같은 고문은 일어나지 않아. 헌법도 있고 경찰도 있고 SNS도 있고 난리가 나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종류의 공포가 있어. 경제적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사회적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공포가 그것이지. 이러한 공포는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발전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 우리가 어떤 불만을 얘기하면 바로 다가오는 대답은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직업을 잃을 거야. 이러한 공포에 굴복할 때 우리는 사물이 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와 가까워질 거야. 이게 두 번째 절망이야. 폭력은 사람을 사물로 만든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도 있어. 오웰은 엄청난 불편한 결말을 남기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의 희망의 가능성을 보았어. 오웰이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야. 기술은 양날의 검이야. 감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선동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기술은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만나고 연결하고 말하게 만들기도 해. 그렇지 않아? 누군가는 기록을 조작하겠지만 누군가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 누군가는 분노를 설계하려 하지만 누군가는 분노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드라마 혹은 SNS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감정을 되살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기술, 그리고 우리들 이어주는 인터넷 SNS, 그런 기술들은 우리들이 당에 대항해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윈스턴과 줄리아는 소수였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지. 하지만 윈스턴과 줄리아가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0번째가 있다면 1984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을 거야. 자,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우리는 1984를 절망, 희망, 절망, 희망으로 읽어봤어.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지? 우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절망은 권력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억과 언어, 분노를 설계한다는 거지. 너도 스스로 질문을 해봐. 너의 기억과 언어와 분노는 너의 자유인가? 두 번째 절망은 폭력이 사람을 사물화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희망도 보았어. 첫 번째, 감정은 사랑과 모든 희망의 시작이다. 감정은 진실을 대면한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 두 번째 희망은 기술 그 자체. SNS는 우리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들을 연결해 준다. 이처럼 감시도 강화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독재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끼리 연대하고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이다. 그게 1984의 우리가 읽은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기억은 어디서 온 기억인가? 내가 쓰는 단어는 내 생각을 넓히는가 혹은 좁히는가? 내 분노는 진짜 원인을 향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를 희망적으로 만들어줄 질문은 내 삶에는 아직 사랑과 공감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사랑과 공감이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1984는 예언이 아니라 경고로 끝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만 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1984 같다는 느낌을 받아? 댓글로 한 가지 사례만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 사례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은 능력주의의 명과 암이야. 우리 모두 인터넷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안녕, 바이바이.